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직업선택 제9장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219페이지입니다. 창업과 창업교육에 의해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서 시작함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 유통의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과정을 창업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의 법적인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면 2016년 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정의를 다소 엄격하게 정의를 하면서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 불형으로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서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셋째, 폐업 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넷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같이 위 4가지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모두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의 성격이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20페이지입니다. 창업교육의 개념과 목표, 창업의 개념입니다. 창업이란 앞서서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금과 인력을 동원을 하여서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업종의 범위를 초월하여서 새로운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이란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행위이며,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교육이란 조직적인 훈련과 수업으로 정의가 됩니다. 교육학자 듀이는 교육이란 경험의 의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조직함으로써 하위 경험의 과정을 지시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교육이란 인간의 근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창업 정신을 일깨우고 북돋아 주어서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며 행위 교육입니다. 또한 창업교육이란 개인의 미래에 대한 진로 탐색이나 행동 발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창업가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기업과 정신교육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은 새로운 진로, 취업 탐색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과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한 가지 직무만을 잘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교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자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교육에 대한 목표입니다. 창업교육에 대한 목표는 창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가적인 정신과 의지, 태도를 길러서 건전한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연구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의 기업가적인 태도와 정신 및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교육의 목표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창업교육은 스타트업과 기업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창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평생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지식과 기능을 전달을 하고 창업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편 컬비는 창업교육은 첫째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방향성과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창업교육은 새로운 기업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자영업 또는 경제적 자금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창업교육은 학습자가 창업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업가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고 학습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활동의 구성 요소입니다.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시켜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로 기업가 정신 학습 과정을 거쳐서 건전한 기업가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창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가적인 지식 그리고 기업가적인 기능과 기업가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가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은 잠재적인 기업가에게 미래 환경의 압박이나 도전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제공을 합니다. 기업적인 지식이란 기업가적인 기회의 식별, 그리고 기회의 창출, 그리고 마케팅, 재무, 조직 등과 같은 기업가의 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말합니다. 기업가적인 지식은 중등 교육기관의 기업가 정신 훈련을 통해서도 습득을 할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기업가적인 지식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교육 과정을 통하여 기업가적인 지식과 역량을 얻을 수가 있고 창업 의도를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가적인 기능입니다. 창업교육은 기업가적인 기능과 행동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관리에 필요한 개인적인 기업가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기능에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역량이나 규율 준수 역량이나 자제력, 위험 감수 및 혁신성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자질은 창업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기능을 개발하면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사회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취업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인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가적인 기능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21세기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인의 주요한 기능은 분석적인 문제 해결력이나 혁신 및 창의성, 자기주도 및 주도성, 유연성 및 적응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사고력, 정보 및 기능 활용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및 협역 능력 등입니다. 이러한 기업가적 기능은 기업가적인 정신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가적인 태도입니다.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식별하고 위험을 감수하여서 창업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업의 시점은 심리적인 요소인 금융의 가용성, 아이디어의 생성, 인프라, 그리고 기능, 시장인식, 태도와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울포트는 태도는 현대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독특하고 필수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는데,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경험으로 형성이 되며 자신의 태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련의 가치관이나 신념 및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며, 이것은 기업인의 기업 경영의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청년들에게 기업가적인 태도를 개발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다듬고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기업가로서의 올바른 행동에 창업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행동교육에는 사업계획 작성과 같은 기존의 특성과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업가 정신 역량은 사업의 성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의 특성인 기업가로서의 태도나 신념이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행동 영역입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적인 지식이나 기업가적인 기능 및 기업가적인 태도가 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정체입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동성이나 유연성 및 자율적인 규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기업가적인 지식과 기업가적인 동기입니다. 기업가적인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 명시적인 지식과 전달될 수 없는 기능과 경험을 의미하는 암묵적 지식이 있으며, 기업가적인 동기부여는 기업가적인 태도와 기업가적 의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기업가 창업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창업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먼저 마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주 성산마을의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나 LG나 GS 효성 가문을 배출한 진주 성산마을 앞에는 방어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 부자들은 새벽 일찍 방어산 자락에 걸린 새벽벌을 보면서 하루 일을 시작을 했고, 삼성 효성은 물론이고 LG GS의 전신인 금성엔 이름에 모두 별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끼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고 번 것은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았으니 자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산마을 허씨 가문엔 전략에 관한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옵니다. 담배대에 담배를 재고 빨기는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입김만 내뿜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GS 허만정 창업주에 붙인 허준 선생은 모은 재산을 자식과 조상 그리고 동네 주민, 나라의 몫으로 나누는 유지를 내리고 마을에
궁핍한 사람을 돕는데 7천만 양을 분배를 했습니다. 구호를 베풀 때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했습니다. 춘궁기에 그저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방어산에 있는 돌을 집 앞마당에 옮겨놓고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쌓인 돌이 마치 12,000봉 금강산을 닮았다고 해서 성산마을 금강산이라고 불립니다. 구한말 성산마을에는 만석군이 2가구, 5천석군이 2가구 등 1000석군 이상 가구가 16가구에 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지수천을 따라 비옥한 땅이 많았고 마을이 바깥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서 큰 환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남명 조직의 실천주의 유학의 영향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욱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부이사장은 산홍공상이 분명한 중앙에서 철저히 소외된 지방이었기 때문에 지방 세력가가 땅을 사모으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한 재벌들이 한국의 한 마을에서 무더기로 나온 데는 교육의 역할도 컸습니다. 식민지 암울한 때에 허씨 집안이 땅을 대놓아서 1921년 지수 보통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산 넘어서 하만, 강 건너서 어령과 경계를 이루는 이 신식학교에 주변의 인재들이 몰렸습니다. 이 마을에 살았던 LG 구인회나 어령군의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1980년대 100대 기업인 중 이 학교 출신이 33명이나 됩니다. 이 기적 같은 마을 이야기가 궁금해서 세계의 47개국 150여 명의 진주에 모여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이 배출한 기업가들이 이룬 매출액은 연간 800조 원에 이르며 성산마을은 다시 못 올 역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권장을 하고 인재가 모이면 제2, 제3의 성산마을이 대한민국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진주 성산마을에서 숙박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박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진주 성산마을에 가셔서 이런 수업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창업가와 창업의지입니다. 창업가의 특성입니다. 창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업가 정신 연구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경제학자 칸틸리오는 창업가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이론가들의 실증 연구를 통하여 창업가의 개념 및 특성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창업가는 기업 내 외적인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창업가의 주요한 심리적인 특성인 위험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적극성, 성취 욕구를 창업 의도와 창업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창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가 됩니다. 창업가의 특성을 말할 때 종종 창업정신 혹은 기업가 정신으로 설명이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면서 도전하고 혁신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입니다. 또한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신이며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 바로 창업 정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가의 심리적인 특성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혁신성입니다. 슌페터에 의하면 혁신성을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하면서 혁신성이란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 투자에 의하여 결과물의 새로운 가치를 부합시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성은 창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창업가의 핵심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성입니다. 제가 잠시 슬라이드 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감수성입니다. 창업가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때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100% 성공 확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성공 확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성공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위험 감수성이 높은 창업가는 경쟁자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상황을 주도해 나갑니다. 진취성입니다. 진취성이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진취성은 창업가의 변화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를 예상하여서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서 적극적으로 경쟁사를 제압해 나가는 자발적인 창업가적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취성이 높은 창업가는 기존 경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창업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범과 전략을 실행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타성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가적인 독립성을 자율성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을 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의지 결정입니다. 창업 의지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창업 과정은 새로운 하나의 조직을 창조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창업의 과정에는 창업가의 의사결정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에는 반드시 창업자의 창업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창업 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새로운 조직 설립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업가의 의사결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창업 의지에 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의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업 의지는 현재 창업 여부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닌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창업 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인 의도적인 태도를 말하며 창업 의지는 창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창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창업 의지가 높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창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창업 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이 창업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창업 의지란
창업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행동적인 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 의사 결정입니다. 창업은 개인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창업 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환경 요인이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재무적인 지원이나 경영기술이나 비재무적인 지원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통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에 대해서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수가 9세에서 10대, 20대, 30대 인구수가 많다가 점점 2025년, 2026년, 203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2070년도까지 가게 되면 1970년대의 상황에서 완전 역전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을 하신다면 어느 인구의 연령별에 맞추어서 창업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통계표를 보면서 일을 추진을 하시게 되면 아마 실패보다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 인구 한번 조용할 때 한 번 더 직접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후의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9강 1교시 수업 수고하셨습니다.